네, 에필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면접 강의를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오랫동안 해왔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왜 면접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대체 면접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기출문제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살펴봤는데 확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필로그에 요것들을 선생님들하고 한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에필로그로 만들어 봤습니다. 무한도전 아시죠, 선생님들? 무한도전 프로그램 중에 면접의 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어느 한 에피소드겠죠. 예, 면접의 신이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예능을 보셨으면, 뭐 일반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출연자들이 면접을 직접 해봅니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들이 사람들을 이게 선발하는, 그러면서 뭐 순위를 매기거나, 당신의 장점, 나 같으면 당신을 선발하겠습니다, 뽑겠습니다, 나 같으면 선생님은 좀 뽑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 몇 가지입니다. 네, 이 사람이 3명의 면접관들과 골고루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출연자는 극복한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맹이 없는 대답만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유머나 재치를 발휘하죠. 준비된 인재 배달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질문이 어려웠는지 영혼을 탈탈 터는 그런 질문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표정도 별로 안 좋지만 뭔가 망스멜, 망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말을 잘한다. 그런데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다. 저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관심이 있었구나. 저런 것들도 이해하고 있었구나. 저런 상식이나 교양도 있었구나. 아니면 그 지원한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원한 회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 사회의 변화를 매칭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예능이라 어떤 대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장황하게 얘기만 늘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질문에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분이 나오는 장면들을 선생님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기응변도 잘하고 말도 아주 잘해요. 거기다가 차분하기도 하고 재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장점이 많아요. 우리가 물론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MC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그 장면에 보면 뭔가 부담도 느끼는 것 같고, 또 답변에 대해서 뭔가 그런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도전 저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선생님들의 면접과 연결시켜 보면 좋겠어요.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박명수가 얘기할 때, 정준하가 얘기할 때, 아니면 양세형이나 아까 조세호, 유재석, 하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각자 다 틀려요. 그런데 TV를 보면서 우리는 막 껄껄 웃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면접이 진행된다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질문 여러 가지 기출 문제 중에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답변이 있고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디테일이 강하다고 느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야, 저런 부분까지 저 사람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네. 그게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교사는 디테일이 강해야 해요. 사람들이 흔히들 명품은 디테일이 다르다라고 하고, 뭐 감정하다 보면 명품은 분명히 어느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교사는 디테일이 다릅니다. 디테일이 강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까지도 체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거든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면접한다니까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죠. 최소한 선생님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이 과를 선택했을 때, 대학원에서 이 전공을 할 때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그때부터 푸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뭐라 했어요? 아까 유치원에 입학할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쪽에
분야는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 거죠. 선생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머나 편안함을 주는 효과가 있는가? 유머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줄까? 듣는 사람도 불안해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첫인상이나 외모, 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이거 뭐 외모 비하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면접에 임하는 태도, 준비하는 어떤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도 느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것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조직에 적합한 사람은 과연 아까 그 사람 중에 누구일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교육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애들이 보고 배우니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사다움 이런 걸 강조해서 교사는 뭐 신이야? 교사가 완벽해야 돼? 아니죠. 완벽할 수는 없죠. 누구나. 인간은. 그런데 이왕이면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교사의 모습, 아이들이 본받고 싶은 교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아직도 사도를 얘기하는가? 교사의 길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인성은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인성 알 수 있을까요? 무한도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입장하고 자세를 안고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인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나라면 저 무한도전 멤버 중에 누구를 뽑겠다. 그게 결정이 된다면 선생님도 그 멤버가 돼야 되겠죠. 그 멤버처럼 해야지 뽑힌단 말입니다. 면접관들의 눈은 비슷비슷해요.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무한도전을 통해서 한번 나와 무한도전 멤버는 어떻게 매칭이 될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 1은 여기까지고요. 2가 이어집니다.